회사원에게 정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가 지은 책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라는 신간도서에 대해서 협찬을 요청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정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탓인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년 철학론이 제가 생각하는 은퇴와 많은 부분에서 결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처럼 정년을 코앞에 두고 있거나 머지않아서 정년을 맞는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 정년도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에서 언급한 정년 철학론을 기초로 해서 회사원에게 퇴직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책의 한 문장을 소개해 볼까요? 대부분 내가 뭘 위해 일하는지, 왜 이곳에서 일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퇴직을 하면 갑자기 허허벌판에 내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매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게다가 일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있었지만 퇴직 후엔 대부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고독을 느낀다. 회사에 소속되어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소속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퇴직 후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정년퇴직이 아니어도 갈 곳과 할 일이 없다면 아침 행복은 남의 집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용헌의 인생독법엔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내 주위에 있는 50대 중반의 사람들의 70%는 지금 건달이 되었다. 나는 공부 못해서 지방대학이었지만 친구들은 공부 잘해서 소위 스카이라는 명문대에 들어갔다. 스카이 나왔으니까 대기업과 큰 조직에 들어가는 것도 쉬웠는데 30년 가까이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직장 그만두고 나오니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건달이 된 것이다. 조직이라는 울타리 밖에 나오니까 연못박 맨 땅에 던져진 붕어 신세가 되었다. 이들에겐 두려움과 번민이 물밀듯 몰려온다. 직장과 조직이라는 것이 족쇄도 되지만 울타리도 된다. 조직 안에 있을 때는 그토록 자유를 옥죄는 쇠사슬 이더니만 막상 나오면 엄청나게 그리운 울타리로 여겨진다.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에도 은퇴자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보니까 내 딴엔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한결같이 쓸데없는 것들이었어요. 성취감은커녕 아무데나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엉뚱한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느라 정작 소중한 걸 놓쳐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는 점이에요. 나한테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해보는 일 없이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지금 멍할 수밖에요. 요즘 애들 말대로 멍 때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은퇴하면서부터 머릿속이 하얘진 것 같아요. 앞서 기시다 이치로가 지은 책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퇴직을 하면 갑자기 허허벌판에 내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매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은퇴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반드시 거치게 되는 은퇴 관문으로 인생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노력한 은퇴와 같을 수는 없겠죠. 준비된 은퇴자의 일상은 멍 때리는 하루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일상을 보내게 될 테니까요.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으니까 남들 시선 의식할 필요도 없고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도 바쁜 마당에 멍 때리는 일상이 웬 말이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은퇴 전에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느라 외롭거나 따로 국밥 느낌을 받지 않지만 퇴직하고 나면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은퇴 후를 준비하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기시미 이치로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고독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인생에서 일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물론 일은 삶의 큰 보람이다. 하지만 일만이 사는 보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는 보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임원으로 퇴직한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지시만 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40대 중반에 임원을 달고 59세로 퇴직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에 익숙해지더랍니다. 하지만 임원 생활도 끝이 있게 마련이죠. 문제는 퇴직 후였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환경을 마주하면서 당혹감이 느껴지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누라도 자식들도 자기 일이 바쁜 탓에 아침과 저녁 외엔 코빼기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텅 빈 주택에서 흔히 말하는 혼밥 점심이 늘었는데 그때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우울감만 커지고 급기야는 신경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답니다. 김욱 작가님이 지은 책 폭주노년에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전직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름 앞에서 직함이 떼어진 사내는 노숙자나 교장이나 대기업 회장이나 대통령이나 다 똑같다. 아무도 써주는 데가 없고 할 것도 없는 무산계급이다. 그것도 버려진 무산계급이다. 전직 임원이면 뭐하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영광일 뿐인거려. 직함 떨어진 사내는 전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 무산계급이란 말이 와닿네요. 퇴직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귀가 따갑도록 하는 말이지만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산적 가치를 만드는 일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자기 스스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멍 때리는 삶, 고독이 밀려오는 일상을 걷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만 7년 전부터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고 맘먹고 써본 적도 없지만 궁하면 통한다는 말처럼 은퇴를 염두에 두고 가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글쓰기를 시작했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은퇴 후에 사회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든다고 할까요? 좋게 말하면 사회적 통로지만 사심을 넣어서 표현하면 생산적 가치로 이어지는 사회적 미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던가요? 서툰 글이지만 메이저 경제신문사에 칼럼도 쓰게 되고 책도 몇 권 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더군요. 덕분에 은퇴 유튜브 코갈TV를 개설할 수 있었고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강좌 인생 2막 클래스 인크를 통해서 4050 세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은퇴 숙제란 주제로 인강을 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글쓰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차이는 크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돈과 시간입니다. 물론 관계의 변화도 큰 차이가 있지만 가장 현실적 차이는 소득 변화와 남는 시간이죠. 이 두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 일은 결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돈 문제는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신경 써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 계획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예가 적지 않죠. 돈은 특별한 노력을 투여해야 얻을 수 있는 자산이지만 시간은 노력과 상관없이 공짜처럼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도 은퇴 자산이란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은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겐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결과물이 달라지니까요. 그 차이는 은퇴 후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선물처럼 시간이 느껴지는 은퇴자가 있는가 하면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시간 때우기가 일상이 되는 은퇴자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년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